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시다 보면 그림이 까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자체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열심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고 있는 과정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그림을 보는 시선도 기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정물 소묘를 하나 진행을 시켜보려고 해요. 자, 화병에 꽂혀있는 열매와 잎사귀의 표현인데요. 어둠의 색감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기본 어둠의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좌측의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자, 일단 화병의 기본 어둠의 흐름을 먼저 가볍게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매와 잎사귀를 피해서 화병의 좌측의 어둠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기본 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어떤 부분이 더 어둡게 잡혀야 되고 어느 부분을 상대적으로 밝게 풀어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색감의 톤의 차이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연필 소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위쪽에서 아래까지 연결되는 어둠의 기본 흐름을 가볍게 한번 잡아줬고요. 자, 이제 화병 위쪽에 잎사귀와 열매의 어둠 흐름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잎사귀의 어둠 흐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서 형태의 구조를 구분시켜줘야 돼요. 화병의 어둠보다 잎사귀의 어둠이 훨씬 더 강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잡아서 기본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묘의 과정에 도움이 되겠죠. 자, 잎사귀의 어둠 흐름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열매의 형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가장 진하게 보이는 잎사귀부터 색감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잎사귀의 기본 색을 잡아주실 때는 잎사귀 안에서도 더 가까이 있는 잎사귀와 뒤쪽으로 멀어지는 잎사귀의 거리 차이가 있겠죠. 그 거리 차이에 의해서 연필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깊이감 있는 거리 차이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잎사귀는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잡아 주시고요. 같은 어둠의 표현이더라도 뒤쪽에 멀리 있는 잎사귀의 색감은 앞쪽보다는 연하게 진행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잎사귀와 잎사귀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을 더 강하게 잡아줄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사물이 만나는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앞뒤의 관계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물체를 밝게 찾아줄 건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물체를 밝게 찾아줄 건지 확실하게 톤의 차이를 만들어서 대상의 형태를 구분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형태가 좀 복잡한 구조일수록 앞뒤의 톤의 색감 차이를 정확히 구분시키는 연습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잎사귀를 한 장 한 장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면서 형태의 구분을 시켜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리고 있는 대상의 형태나 구조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잎사귀의 톤 차이들을 만들면서 한 장 한 장 색감을 구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좌측의 넓은 잎사귀의 표현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쪽 잎사귀에서는 색감의 톤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어둡게 강조가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잎사귀의 넓은 면적에는 빛을 받기 때문에 색감의 톤이 상대적으로 밝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시작점은 강하게 그림자를 표현을 해서 입체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빛을 받는 부분의 면적도 과감하게 밝음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자, 끝쪽으로 말려 돌아가면서 잎사귀의 끝부분은 색감이 다시 조금 강하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잎사귀의 색감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자, 뒤쪽에 멀리 있는 잎사귀의 어둠도 강하게 색감의 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포인트 어둠처럼 강하게는 잡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앞쪽에 있는 잎사귀와의 경계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시작점은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 위쪽으로 색감을 살짝 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잎사귀와 줄기의 표현까지는 어둠의 흐름을 한 번씩 잡아주었고요. 이제 열매의 입체감을 표현하면서 기본 덩어리의 흐름들을 정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구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열매 자체는 잎사귀에 비해서 기본 톤 자체도 더 밝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어둠의 흐름과 덩어리 표현에 집중을 해주세요.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시다 보면 그림이 까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자체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열심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고 있는 과정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그림을 보는 시선도 기르셔야 돼요. 자, 구의 기본 표현은 모두 하실 줄 알죠? 간단한 도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여지는 대상의 질감이라든지 세부적인 표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둠 흐름 표현만 잡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묘사는 기본 덩어리가 모두 잡힌 뒤에 세부적인 표현을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묘사에 빠지지 말고 기본 덩어리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열매까지 어둠 흐름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가장 어두운 기본적인 흐름을 1차적으로 잡아줬고요. 자, 기본 단계 이후 과정에서는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중간 톤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병의 그림자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화병의 가장 강한 어둠의 흐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둠이 강조된 거에 맞춰서 어둠 주변의 중간 톤도 함께 강조를 더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의 표현을 통해서 밀도 있는 어둠의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화병 같은 경우는 도자기의 매끄러운 질감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게 표현될수록 질감의 느낌이 보다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죠. 어둠의 흐름을 보다 밀도 있고 확실한 톤의 흐름으로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 나가세요. 자, 선을 사용해 주실 때는 선의 양 끝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어둡게 맺히는 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감의 표현을 하는데 얼룩이 많이 생기시는 분, 선의 강약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강하게 튀는 색감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선 연습을 보다 집중해서 연습량을 늘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소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선의 표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선의 표현이 매끄럽고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형태를 아무리 잘 잡고 진행을 해주더라도 깔끔한 소묘의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 연습은 경력과 상관없이 꾸준히 연습을 하신 사람이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의 표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 주변에 있는 중간 톤의 표현도 조금씩 색감을 강조를 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화병의 질감을 보시면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굴곡의 표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굴곡의 표현들도 색감의 톤 차이를 이용해서 전달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가장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의 주변에는 색감의 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서
톤의 대비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위쪽에 잎사귀와 열매의 어둠 표현과 밀도를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서 톤의 밀도를 확실히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기본적인 고유 색감의 톤만 확실히 잡아주셔도 묘사의 양이 조금 적더라도 대상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대상의 고유 색감의 톤이 약한 상태에서 묘사 위주의 표현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는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가 되지만 질감 위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강한 색감의 표현들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 보이고 표현력이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질감의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에 보다 집중을 해주시고요. 고유 색감에 대한 표현이 확실히 마무리가 된 뒤에 질감의 표현을 순차적으로 더 강조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잎사귀의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멀어지는 색감의 톤 차이들을 만들어주면서 앞에서 뒤에까지의 깊이감의 표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잎사귀에서는 어둠의 표현이 강하게 강조가 된 뒤에 인맥의 표현을 아주 살짝만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려주셔도 충분히 잎사귀의 질감 느낌을 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표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잎사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과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톤의 표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제 물체의 그림자 표현을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표현이 강조된 만큼 그림자에서 전달되는 어둠의 색감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전체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표현은 앞쪽에서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통해서 무게감 있는 시작점의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풀어지는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림자의 표현에서는 선이 튀지 않도록 선의 간격을 최대한 가늘고 촘촘하게 메꿔가면서 매끄러운 색감의 표현으로만 전달시켜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시작점의 어두움을 강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림자의 표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화병과 잎사귀, 열매가 있는 정물의 표현을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질감의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고유의 색감의 차이를 통해서 사물의 구조와 빛에 대한 느낌만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셔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소묘의 표현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